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쳐 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중소기업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영호 군 총참모총장의 해임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에 비협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공개 활동에 잇따라 동행한 젊은 여성은 부인인 리설주라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16포인트, 0.74% 오른 1782.47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와 유럽 위기가 여점했음에도 코스피 지수는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초반부터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1,27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장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연기금은 이날 1,700억 원어치나 사들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449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나흘 연속 팔자에 나섰고 개인도 77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프로그램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계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철강금속, 화학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1.35% 올랐고 운송장비 역시 0.34%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음식료품과 건설, 운수창고, 의약품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현대차가 양호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59% 올랐고 LG화학도 3.59% 올라 간만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KB금융은 우리 금융 인수에 대한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2.42% 상승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6.6%, 효성과 풍산도 각각 7%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상장사들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중간 배당 규모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올해 중간 배당 규모는 2,722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861억 원의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간 배당을 실시한 업체는 27곳인데 반해 올해는 아직까지 16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S오일의 삭감폭이 가장 컸는데요. S오일은 올해 중간 배당 규모를 523억 원으로 지난해 1,862억 원보다 70%나 줄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해 723억 원을 배당했지만 올해는 482억 원으로 배당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아예 중간 배당 계획을 접은 상장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9,738억 원에 달하는 중간 배당금을 지급했던 외환은행은 올해 중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KG케미칼과 한독약품도 올해 중간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상장사들이 중간 배당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적이 최근 급감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금을 비축해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등 유럽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외 경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 배당을 줄여 현금을 비축해두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기업들이 중간 배당으로 현금을 대거 유출하기보다는 배당을 줄이고 본질적인 영업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경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상장사들의 연말 결산 배당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손재현 대우증권연구원은 2,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이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배당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려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올 들어 끝없는 추락했던 LG전자가 모처럼 6%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전자는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인 끝에
6.6% 오른 5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TV 등 가전 부분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규 모델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LG전자의 약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나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히트 모델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신규 LTE폰과 옵티머스 뷰2 등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지금까지의 라인업 한계를 다소 극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쳐 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중 실질 GDP는 전분기 0.9% 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 성장에 그쳐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6%로 추산됐습니다. 소비가 둔화되고 설비 투자와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하반기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정부 예측치인 3% 성장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중소기업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5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8월 중소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80.8을 기록했습니다. 77.4를 기록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앙회는 유럽 재정 위기와 조선 IT 분야의 수출 감소 등으로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업체들이 늘었다며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군 총참모총장의 갑작스런 해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에 대한 통제 강화에 비협조적인 문제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리용호 해임 사태에 대해 이같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정식적 지주 역할을 하고 고모 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정책 조언을 하는 등 친족들의 후견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공개 활동에 잇따라 동행한 젊은 여성이 김 위원장의 부인이고 이름은 리설주라고 확인했습니다. 리설주는 인민보안부 협주단 등 예술인으로 활동했고 김 위원장과 결혼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 특설반에서 6개월 정도 퍼스트레이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리설주가 지난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대회 응원단으로 참석했었다며 1989년생으로 중국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지난 2009년 김정은 일 위원장과 결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중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지만 정보가 경찰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법무부에 전자발찌 성범죄자와 성명, 거주지 등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법무부가 입장을 바꿔 인적 사항과 주소 등 연락의 정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경찰이 책임만 떠넘긴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이처럼 책임과 권한을 놓고 벌인 기싸움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연 현재 치안당국이 성범죄 관리 능력이 있는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롱그룹에게서 의원실 운영경비 목록으로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합계 1억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웅진코웨이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황정원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 지분은 KTB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네, 웅진홀딩스는 KTB 사모펀드와 신설법인을 세워 웅진코웨이 지분 30.9%를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KTB 사모펀드는 각각 2,400억 원과 3,600억 원씩 40대 60의 비율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고 6천억 원을 외부에서 끌여와 유치자금은 총 1조 2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 웅진홀딩스는 투자금액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9천여억 원의 현금이 유입돼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경영권은 웅진이 계속 유지하기로 해 매각이라기보다는 투자 유치 형태가 됐습니다. 양측은 4년 후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우선 매수권을 통해 웅진그룹이 다시 사오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GS 리테일 등 제3자가 인수자로 거론됐었는데 마지막에 KTB로 돌아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웅진코웨이 매각딜에는 우여곡절, 오락가락, 혼란 이런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매각 가치가 기대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웅진 측은 1조 5천억 원 선까지 기대했었는데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등의 이유로 본입찰에서는 1조 2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웅진 측은 경영권만은 방어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이로 인해 GS 리테일, 중국의 콩카 등과의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시장의 신뢰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났었는데요. 윤 회장은 M&A 상도일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유럽 사태도 좋지 않고 주가도 전체적으로 폭락하면서 외부 여건들이 좋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웅진그룹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텐데요. 네, 웅진그룹은 약 9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 5천억 원 정도는 이제 차입금 상환에 1천억 원을 극동건설에 투입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웅진홀딩스의 총 차입금은 1분기 기준으로 9,966억 원이며 지급보증을 선 극동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 중 연내 만기 규모는 2,740억 원에 달합니다. 태양광 사업 투자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면서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금 회장도 재무구조 리스크는 신규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매각으로 현재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영권과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긴 했지만 이 건설 경기와 태양광 산업이 아직 언제 회복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성장 동력 부재와 또 근본적인 재무구조 리스크 해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장기업부 황정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고수익 중소형 제품을 생산하려고 생산시설을 전환하는 데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구미 공장 내 6세대 라인 중 일부를 비정질 실리콘에서 저온 폴리실리콘 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등 모바일용 하이엔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라인을 고수익 고성장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 상반기 중국 소형 자동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 연합회인 연석회의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올 상반기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17만 4,150대를 팔아 GM과 폭스바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디자인과 편의사항을 채택한 베르나와 K2가 큰 인기를 끌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90%나 증가했습니다.
이마트는 제품을 다 쓰고 빈 용기를 가져오면 같은 브랜드 제품을 최대 10% 할인하는 행사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조와 오뚜기, 코카콜라, P&G, 매일유업 등 10개 브랜드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빈 용기를 각 점포의 고객만족센터에 가져가면 동일 브랜드를 5%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김치를 이용한 백김치 스테이크와 김치 낙지죽, 김치 도리아 등 다양한 기내식을 선보입니다.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 비즈니스 노선에서는 7, 8월에 백김치를 곁들인 스테이크와 9, 10월에는 김치 베이컨 마리 스테이크를 제공합니다. 또 9월에서 10월 이스탄불 노선 일반석에서는 김치 도리아, 미국과 중국 일부 노선 비즈니스석에서는 김치 낙지죽을 만날 수 있습니다. 7월 26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열대야에도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